서성규 YTN 개관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조대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그 직권남용 공범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그 최순실 씨가 이미 구속됐을 때가 이제 안종범 그 수석이 같이 공범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네네. 추가적으로 강요 미수에 관련된 부분은 그 최순실 씨와 별도로 안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에 따른 별도의 권리 행사, 권한 행사가 좀 지나쳤다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똑같은 절차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고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고 똑같은 절차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이유가 이제 긴급체포를 받고 난 뒤에 48시간 안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처음이 명확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만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장을 청구를 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약간 추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최후에 이제 공소 제기할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선 이 부분 대통령 조사 부분을 조금 전 검찰이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수사할 내용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수사의 그 수순으로 보통 ABC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정호성 그 비서관이 일단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체포됐는데 일단은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스스로도 이제 조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먼저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돼서 조사를 할 부분은 문서 유출이 청와대로부터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호성 비서관이나 기타 그 다른 비서관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실 확인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설립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우선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김 원장님. 네, 일단 어제 이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내정 방식에 있어 문제가 제기됐고 혹시 그나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쯤 담화를 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 줄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은 지난번 1차로 했을 때는 연설문 유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는 정도 의견이었었는데요. 예. 이번은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니까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 관련 부분이 이권 챙기기가 있었고 불법 논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원래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런 표현이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본인의 대통령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국정이 망가졌다는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서할 수 없겠지만은 본인도 용서를 좀 바라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 관련해서 본인이 호응해서 수사에 응하겠다, 특검이라도 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검찰 수사라든가 범죄 관련 부분에서 응해줬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더 큰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국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오늘은 답은 없었다. 그 점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없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가늠할 수 있겠는데 하나를 보자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국정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실마리가 있긴 합니다. 네. 오늘 발언 중에서 대통령은 제한적이지만 한정돼 있지만 국가는 영원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혹시의 유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직접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끝나고 청와대 비서진이 추후에 이제 국회 대표들 특히 야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대로 하자면은 총리를 내정하기 전에 국회하고 이런 서로 회담을 해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이 조금 서로 합의 보는 사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될 것인데 보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정도의 대통령 담화로 지금 임명 과정에서 큰 손실을 받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문제를 다시 기세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서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 열흘 전 그 10월 25일 첫 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보다는 상당히 그 진정성, 그다음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은
그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구체적인 관계, 또 국정 운영에 개입 내지는 참여한 내용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급하지 않고 밝히지 않는 게 도리라 그랬지만 예, 예. 국민적 입장에 봤을 때는 검찰이 밝혀낼 부분보다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김만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서명했던 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권한 부여, 그다음 국회에 어떤 협조,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격앙된 국민의 분노들을 잠재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담화는 최종적이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담화가 돼야 되는데 네, 네. 계속해서 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서 듭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 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밝히게 되면은 그게 또 검찰 수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아니, 그 부분 말고 총리 부분. 총리 인선 부분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이 빨리 국정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여당과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임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왜 그렇게 선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이라든지 여당, 야당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좀 더 해명하고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에? 일단은 그렇게 상의할 정도의 대통령의 어떤 심적 여유가 없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어제 선임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총리 맡아달라고 이야기 들은 지가 한 일주일여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보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추천받고 그중에서 본인이 다른 상의와 협의를 할 시간적, 심적인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독단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설명을 아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랬죠. 예상했었던 건데 그걸 오늘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네, 예. 본인이 가타부타 해명, 설명 이런 게 대통령 스스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애초에 내정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여론의 다수라든가 국회 쪽에서도 국회 추천 총리, 책임 총리가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사실은 그래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분이 본인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국정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정 붕괴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래도 현 상황을 야당, 특히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정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협조를 구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일부에서는 김병준 총리 카드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사석으로 한번 던지고 나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의 길은 대통령의 거취를 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의 행보가 그나마 선택의 여지를 없애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오늘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담화 나온 다음에 바로 3대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3대 요구가 별도 특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주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병준 내정은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예. 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영수회담, 대표회담은 이제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열린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이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마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만호 원장 말씀하셨지만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비상시국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지 제대로 된 총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그 총리가 국회로 가서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약간 순서가 뒤바뀌고 거꾸로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현 상황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아까 보도가 됐지만 특검 관련해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여당의 지금 원내대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중립성만 보장이 된다면 하겠다라는 거였었고요.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예전처럼 청와대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찾아와서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상당히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것이어서 지금 상황에 대해 조금의 여당의 인식 변화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오늘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하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이 적지 않은 온도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대면 이제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로서는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런 점에서는 제3의 제4의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미 오늘 아침에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담화가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이미 김병준 카드는 물러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과로 보자면은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김병준 내정은 철회하고 새로운 총리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자 네. 이런 입장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쨌건 뭐 시기가 문제일 뿐이고 기정사실화가 되는데 어떤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저 좀 봐주십시오. 예.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대통령께서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는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도 방법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면 조사라는 그 피조사자의 그 지위 자체를 설정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방법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환하는 방법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서면 조사의 방법이 있는데 소환은 좀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이제 서면으로만 할 경우에는 좀 적극적, 소극적 수사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방법은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피조사자의 지위에 있어서도 피의자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먼저 서면에 관련된 질의를 한 뒤에 관련된 혐의점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빌 클린턴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조사 받았었는지 국가 원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이라든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이슈가 되니까 이제 관련된 임명된 특별 검사를 통해서 먼저 서면 질의를 받았고요. 서면 질의를 받은 뒤에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위원회로부터 질의를 받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 조사는 이게 서면 조사였나요? 서면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퇴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클린턴은요? 클린턴도 처음에는 이제 관련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고 비디오 관련된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이 절차만 좀 달랐을 뿐이지 나가서 진술을 하고 그런 진술들 자체도 녹화를 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수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닉슨은 조사 이후에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네. 상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예. 빌 클린턴은 그러니까 출석 조사는 아니고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자신의 진술을 녹화해서 비디오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가서 선서도 하고 제가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 나가서요? 아니요. 백악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방문 백악관에 조사를. 그래가지고 조사에 대한 선서까지 하고 했던 걸로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게 무슨 이게 이런 관련 논란이 있어가지고 DNA 조사까지 받고 그랬었죠. 네, 머리카락 뽑아서 네. 하고. 미국의 했었다고. 경우에는 대통령이 조사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닉슨 경우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도 그 루인스키 스캔들 성추문 사건이 났을 때 네.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사실상 기소를 한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미국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우리 헌법과 같은 대통령 재임 중에서 불소추 면책 특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중에 행한 일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기소 직전에 아까 우리 문장님 말씀하신 대로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해서 하야를 했고 클린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일정 부분 대통령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그 과거 총리죠. 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기소됐고요. 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고 재판에 출석을 했군요. 그러니까 기소된 뒤에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내각 관료들도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의 특권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은 더구나 저기는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또 특권이 더 제약이 돼 있죠. 그래서 네, 아마 네. 일반 국민들하고 큰 차이가 없이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을 겁니다. 내각제 총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 검찰이나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어떤 국정 도움, 지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사실관계로 밝혀지게 되면은 네. 형사상 소추는 당하지 않지만은 아마도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 아마도 그 세계에 국민들 바람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최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안정범 전 수석 등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거를 두고 대통령한 떠넘기기를 하는 쪽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것이 대통령이 특별하게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제3자 뇌물공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권고했다라고 해버린다면 오히려 조금 뭔가 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 양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오니까 대통령을 떠넘기냐.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일부 권유했다라고 나온다면 오히려 면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 CJ 관련해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그만두도록 압력을 가했다든가 또 대기업군들 중에서 7군데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든가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아직 청와대에서 아직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수사가 돼봐야 알겠죠. 예. 오늘 대통령 지지도가 갤럽 지지도가 5%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 김영삼 전 대통령이 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이제 어제까지의 조사인데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셨는지 또 최순실 씨에 대한 부분 언급한 부분 그런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원장님.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국민들의 지지도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한 큰 추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이제 최저로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향후 행보가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최순실 씨와의 또 관계와 또 본인의 그 특검 그다음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부 밝혔지만은 최순실 씨 지금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담화로서 국민적 그 실망, 분노, 기강된 감정을 누구를 떼기는 아직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이제 최저치가 김영삼 대통령 5년차 마지막 때 IMF 취재 들어갔을 때 6%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현재 5%나 6%나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국민 지지가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적극 지지해온 계층에 대해서 감성적인 호소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일부 소수의 지지는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전반의 여론을 돌리는 데는 전혀 오히려 역부족이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을 주도하려는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요.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계속될 소지가 있고 또 하나 사법적인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관련되는 부분이 정리되거나 마무리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그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될 변수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 조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지금 체포가 됐는데요. 이제 다른 그 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체포를 한 걸로 봐서는 뭐 다른 그 증거 인멸의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걸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 정호성 비서관의 위치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지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을 최순실 씨와 가구의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 자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